그날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동에 사는 68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날 야간 촬영이 있다며 들어오지 않았죠. 워낙 바쁜 직업이라 그러려니 했답니다. 제 남편이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요즘 말하는 실버 모델이죠. 젊을 때 무명 생활을 오래 하던 배우였는데 고생하다가 노년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제 말년에 좀 편안해지나 했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 같지 않나 봅니다. 그날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아침 8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실손보험 청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화인가 싶어 급하게 받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들리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짜고짜 우는 소리에 전 잘못 걸린 전화인지 알고 잘못 거신 것 같다고 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입을 조심히 열더군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남편분이 시니어 모델 하시는 성준 씨 맞으시죠? 네. 저희 바깥 양반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 이름을 들으니 궁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어서 한 말은 정말 믿기 힘든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저 성준 씨랑 같이 살고 있어요. 8년째. 저도 몰랐어요. 제가 첩이었다니.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8년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남편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있었고 주말엔 항상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보내온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 사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엔 제가 모르는 우리 남편의 일상이 가득했거든요. 어떤 사진에선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일주일에 3일은 그쪽 집에서 살았대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날들은 항상 야간 촬영이 있다고 했었죠. 저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우리 집에선 피곤하다며 손도 까딱 안 턴 사람이 그쪽에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주말 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사모님, 저도 처음엔 성준 씨가 이혼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제서야 알았대요. 자기가 남의 남편을 빼앗아온 여자였다는 걸. 심지어 그 여자는 초혼의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나이 차이 무시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바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전화기 너머의 젊은 여자를 속여온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반편 이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미나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들 아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우리 딸을 위해서도 전 성준 씨를 포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모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어요. 8살 배기 어린 딸까지 있었다니. 그 애는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 순간 전 그 여자가 밉다기보다 딱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바로 몰랐는데 8년 살았는데 아이가 8살 배기면 남편이 순진한 여자 꼬셔서 임신시킨 건 아닌가 하고 의심도 들더군요. 다 늙어서 뭐 하는 짓인지. 순간 젊었을 때 바람 펴서 제가 몇 번 용서해 준 게 생각났어요.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얼굴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붙었어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왔죠. 제 버릇 개를 못 주고 욕이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밥 먹으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쿵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오니 쓰러진 제가 있었다며 우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딸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눈물만 계속 나오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젊을 때 남편 무명 배우 뒷바라지 한다고 건물 청소할 때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만 하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45년을 함께 산 남자가 그것도 8년이나 이중 생활을 해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젊을 때 고생해서 돈 벌어오면 항상 제게 미안하다며 빨리 성공해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웃던 그 잘생긴 얼굴. 사실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이젠 그 얼굴이 그렇게 못나고 미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꿋꿋하게 버텨온 나라는 자신이 남편에 의해 무너져 버릴 순 없다. 아직 난 남은 인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조용한 새벽. 제가 지금 무얼 해야 할지 고민해 봤어요. 먼저 한 일은 통장 정리였어요. 다행히 우리 집 재산의 대부분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워낙 모델이란 게 불안정한 직업이다 보니 안전하게 제 명의로 해두자고 제가 주장했었죠. 남편도 그 말엔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요.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던 건 제가 가장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현우는 변호사고 딸 지은이는 의사거든요. 잘 키웠다고 자부하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인생의 오점을 남겨주는 것 같아 찝찝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계속 토하며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 기념일에 여행 가라고 돈도 보내주던 착하고 바른 아이들이거든요.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고 비밀로 해서 쉬쉬하면 제 인생이 더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애들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현우는 당장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어요. 어머니, 이건 중혼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하면서 말이죠. 반면 지은이는 좀 달랐어요. 엄마, 우리가 밖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조용히 해결해요.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걸 세상에 알리면 우리 가족 모두 망신이에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애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현우는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연락을 끊었고 지은이는 저보고 참으라며 매일 전화를 해댔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었으면 해서 그 여자에게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순진한 얼굴에 귀여운 여자아이. 이름이 지은이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지은이가 다니는 병원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더군요. 남편이 안 걸린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혹시나 그 동네에서 마주치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니 다니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딸이 거기 의사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연이 이렇게 꼬일 수 있나? 한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자식들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현우는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는 걸 겨우 말렸지만 대신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죠. 설날에도 추석에도 안 오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지은이도 힘들어했죠. 제가 노파심에 그 동네 그 여자랑 아이도 산다더라. 라고 말하니 복잡한 얼굴로. 엄마, 소아과 요즘 없는 거 아시죠? 이 동네 소아과 여기밖에 없는데. 제 환자였겠네요. 하고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현우 오빠를 닮아 유독 정이 가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은이. 배다른 동생. 그런 거야? 뭐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아빠 배우 한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자식들 인생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며 기가 막혀하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 겨울 미나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더라고요. 지은이가 담당이었죠. 처음엔 모른 척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밤중에 열이 심하게 오르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결국 지은이가 직접 미나를 돌봤다고 해요. 그 여자는 직장이 있어서 밤에 병원에 못 있었나 봐요. 그러다 그 여자랑 같이 온 아버지를 봤대요. 서로 모르는 척 했는데 아버지도 참. 내 병원도 몰랐나 봐.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엄청 놀라더라. 배우하던 사람이 연기를 그렇게 못해서 못 떴나 봐. 하며 저한테 울면서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미나 이마에 손 얹고 열째는데. 갑자기 그 애가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손이 시원해서 좋아요 하는데. 난 그만.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일 큰 피해자는 제가 맞아요. 하지만 자식들도 저 여자도 저 여자의 아이도 다 피해자예요. 나쁜 건 남편 하나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저도 죄가 없고요. 저는 조용히 이혼을 진행했어요. 따지고 뭐 할 힘도 없었고 그냥 남편의 그 잘난 얼굴을 보면 마구 핥히고 싶은 충동이 들 것 같았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들은 다 찢어버렸어요.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 아름아름 아들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10년간의 이중 생활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충분했고요.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들, 통화 내역, 그리고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들. 남편은 제게 들킨 걸 알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생활비 입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집과 일부 재산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아니, 나이 들어서 이혼은 왜 해? 그냥 눈 감고 살지. 하는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죠. 저희 세대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거짓말로 채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고민은 많이 했고 그냥 넘어가 볼까. 그 여자한테 울면서 사정을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넘어갈까.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제가 죽겠더라고요. 죄는 내가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먼저 현우가 마음을 열었죠. 어느 날 찾아와서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하더라고요. 자기 화만 앞세웠다면서. 그러고는 손주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한테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복잡한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환자 차트에서 미나란 이름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났대요. 한 번은 다른 의사한테 환자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원장님한테 크게 혼났다더라고요.
지은이가 그날 새벽에 절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라며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미나는 우리 동생이에요. 아빠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전 그냥 저만 생각하고 그냥 비밀로 하자고 그러고 제가 나빴어요. 그러더라고요. 동생이라는 말을 제게 말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사과하는 지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나도 알아 아이는 죄가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야. 우리 같이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그 아가는 잘 돌봐주렴. 불쌍한 아이잖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지은이 엄마잖아. 저희는 전화로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은이한테 남편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 자식. 아니 남편은 제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이혼 후 연락 한번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절 찾아왔어요. 남편과 헤어진다고.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미나를 맡아달라고. 정말 기기 막힌 일이죠. 뻔뻔하기도 하지.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지은이가 미나를 데리고 절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근데 지은이가 남편이 미나를 데려다 주고 오늘만 맡아달라며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여자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서에 가려니 불안해하며 우는 미나를 보고 안쓰러워 데리고 왔다나 봐요. 크리스마스인데 부모라는 것들이 쯧쯧. 시무룩하던 미나는 손주들이 놀러와 있어 같이 나이대가 맞아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미나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제가 끓여준 미역국은 잘 먹더라고요. 먹는 모습이 꼭 어릴 때 현우랑 닮았어요. 그날 저녁 미나가 저한테 살짝 물었죠.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은이 말대로 큰아들 어릴 때를 많이 닮은 미나를 보니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케이크도 먹이고 손주들이랑 같이 용돈도 챙겨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며 제 용돈을 받고 안아주는 미나를 보니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픔도 미움도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물을 터트리니 결국 지은이도 울고 미나도 울고 다들 엉엉 울었네요. 미나의 부모. 이젠 제 남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놈과 그 여자는 각자의 애인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소아과 원장한테 친척이긴 하다며 아이를 맡아온 지은이에게 전화가 오고 그대로 미나를 맡아달라는 말을 듣고 지은이는 화를 내며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어쩌지 엄마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은이는 아이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도 되고 고아원 봉사도 자주 하는 착한 아이예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제가 힘들어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미나와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어요. 괜히 경찰을 불러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 큰아들 현우한테 소송 준비를 부탁했어요. 미나는 지은이가 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 심성이 착해요. 얼마 전에는 미나가 숙제를 들고 왔어요. 우리 가족 소개하기였는데 거기에 절 할머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나도 울고 저도 울고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아는지 미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 엄마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며칠 있다가 미나를 데려갔어요.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어서 법적으로 선처를 해주었지만 남편은 용서를 할 수 없었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한때라고 봐요. 이제 제 인생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 관심조차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가끔 전화 지은이 보고 싶다고 때를 쓰면 모시기는 척 몇 시간만 봐줄 수 있냐며 과일이랑 먹을 걸 잔뜩 싸들고 오는 젊은 여자와는 인연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저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더군요. 어쩌겠어요. 이런 인연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지은이는 더 이상 쉬쉬 비밀로 하지 말자고 해서 전 남편 동창의 수다쟁이 언니에게도 말하고 배우 동료한테도 말했어요. 소문이 안 좋게 났는지 요즘은 TV에 많아 안 보여서 통쾌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요.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시간은 평화롭게 잘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꼭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용서구나. 용서는 미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채우는 거구나. 남편은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여자와도 헤어지고 이제는 시골에서 혼자 산다고. 그래도 전 더는 관심이 없어요. 제겐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그냥 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지금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착한 며느리, 다정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스러운 3명의 손주. 아니, 이제는 4명의 손주가 있답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힘들어하시는 다른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도 끝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의 말이나 격려, 응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 더 힘차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